총 6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먼저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을 수 있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을 출력을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찔리면 아프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1문단에서는 이제 동일론과 기능주의의 의식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동일론은 의식이라는 것은 뇌다, 뇌라는 물질적 상태다 라고 본 반면에 기능주의는 의식이라는 것은 기능이다. 그럼 이 기능이라는 게 뭐냐? 얘는 함수적인 역할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함수 나오잖아요. 이제 x와 y 너무 수학적으로 가기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 있는 게 어떤 수식을 통해서 y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 즉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함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주의 입장에서 의식은 이러한 기능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 문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합시다.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자,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죠.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아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은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즉,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3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3문단은 이제 확장인지 이론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2문단부터 보면은 2문단은 썰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중국어 방에 이제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어를 입력을 하면 중국어로 출력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중국어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출력과 입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기능주의처럼 함수적 역할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은 같지만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설의 사고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일론이라든지 기능주의라든지 설의 사고 실험이든지 뭐든지 이런 논의들은 의식을 몸의 내부로만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가 기억이 안 나요. 몸의 내부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외부의 노트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게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확장인지 이론에서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사문단에서 다루겠죠. 자, 이어서 사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그에 따르면,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로렌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렌즈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자, 지금 계속 주체 얘기하는데 이 로렌즈가 봤을 때 인지 과정은 주체가 전제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주체에게 기억이나 믿음과 같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게 그게 정말로 말하는 인지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즉,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리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즉, 지금 파생적 상태라는 것은 몸 외부에 있는 거죠. 그치? 근데 그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내 몸의 내부에 있는 심적 상태를 더 밖으로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이 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가 있다.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자, 즉 주체를 전제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라고 하면서 사문단에서는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를 해보면 로렌즈의 입장에서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주체가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겠고요.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심적 상태라는 것은 기억이나 이런 믿음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체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체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파생적 상태를 심적 상태로 끌어들여서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지 이제 조작한다는 거지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지금 주체와 이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주체의 것일 때만, 즉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즉 주체를 강하게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1문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지각한다는 것은 몸에 있는 눈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즉, 1문단에서는 지각을 분석할 때 직면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몸으로서의 나는, 나와 사물은 이제 같은 세계에 있죠? 근데 의식으로서의 나와 사물은 다른 세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지각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문단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인 차이를 주장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네요. 전자, 즉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자, 양자, 어찌 됐던 간에 객관주의 철학은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면서 지각을 이해한대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이 지금 객관주의 철학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입장이 나뉘죠. 첫 번째 입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지각이라는 것은 사물로부터 어떤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죠. 왜냐면은 이 의식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의식하는 게 물질적 반응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의식과 물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서 봤을 때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의 의식의 판단이다. 자, 의식과 물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니까 지각은 주체가 어떠한 사물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지고 어떤 느끼고 그걸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문단에서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3문단입니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자, 지금 앞에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객관주의 입장의 철학은 어찌 됐던 간에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즉, 주체와 대상은 지각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돼서 각각 존재한다, 각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필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그 만져지는 정말 지각이 되는 그 순간에 나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객관주의 철학은 주체와 대상이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각각이다. 근데 이 나의 필자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죠. 아니다. 지각은 얽힘의 체험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감각함과 동시에 나도 감각되는 것이다. 그게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지각함으로써 나는 대상을 그때서야 구분하는 거지. 그때서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차이 느껴지시나요? 객관주의 철학에서는 지각되기 전에 이미 주체와 대상이 분리됐다고 보는 거고, 나의 필자는 감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지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체와 대상이 그제서야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단에서는 필자의 의견, 지각, 감각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사문단입니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어떤 주체의 의식에 의해서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이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 주체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즉, 지금 이 나의 필자의 입장을 보면은 주체를 미리 설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주체다. 주체가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진다.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라는 것은 내 몸의 체험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에서는 이제 의식에 대한 로렌즈, 동일론, 기능주의, 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나에서는 객관주의 철학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필자의 의견, 즉 지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6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가는 같지 않다는 썰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확장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은 가의 어떤 내용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먼저 기능주의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기능주의라는 것은 의식은 기능이다. 그리고 그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적 역할의 일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썰은 그것이 아니다. 입력과 출력이 있어도 의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죠.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말은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3, 4, 5번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어서 볼게요.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자, 지금 나의 필자는
객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주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인식한다, 인지한다 이런 내용을 비판했죠. 그래서 지금 객관주의 철학은 의식이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나의 필자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전제가 둘 다 어쨌든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지각은 나의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의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각하는 그 순간 이제 나와 대상이 다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주체와 대상이 각자 존재하는 것은 그 동시다. 감각하는 동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에 들어갈 말은 내 몸의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가와 나의 답을 조합해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낸 문제입니다. 1번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동일론자들에 대한 내용은 가의 1문단에 나와 있는데 동일론자들은 뇌의 물리적 상태를 이제 의식이라고 봤으므로 당연히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죠. 맞습니다. 2번 썰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고 볼 것이다.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쵸? 둘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둘 다 입력과 출력이 같을 수 있어요. 그쵸? 중국어를 입력을 했고 중국어의 출력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설 같은 경우는 이 둘의 의식이 다르다고 볼 것입니다. 기능과 의식이 다름을 얘기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 문단에서. 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로렌즈는 기억이라는 것을 심적 상태라고 했고 이제 몸 바깥에 있는 파생적 상태도 얘기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 3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 바깥에 있는 파생적 상태의 것이 이제 심적 상태로 조절되면서 심적 상태로 바뀌면서 심적 상태가 그런 과정을 통해 확장된다고 본 것이지 여기 말한 것처럼 기억이라는 심적 상태가 몸 바깥으로 확장됐다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는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네, 가의 3문단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금도 3번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로 이제 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인지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5번 로렌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파생적 상태, 즉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같은 것은 조작이 되어야지만 심적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냥 파생적 상태 그 자체로는 당연히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보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3문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네, 맞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즉, 여기 아래 나온 것도 이제 참고를 해보면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억은 확장된 인지 과정의 일부분인데요. 주체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필자의 관점을 보자면 나의 필자는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감각을 하자마자 이제 주체와 대상이 구분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체와 대상이 구분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주체를 전제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지각을 하고 난 후에야 주체와 대상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전에부터 주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맞춰서 답을 고르면 되겠네요. 1번.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은, 즉 주체를 전제한다는 그것은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즉 어떻게 지각 이전에 주체를 확정할 수 있느냐?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의 필자가 비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재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자, 근데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다라는 것은 지금 객관주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의 필자는 객관주의도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나온 기억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나의 필자의 관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객관주의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틀렸습니다. 3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역시나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객관주의 입장이므로 틀렸습니다. 4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자, 근데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럼 이게 지금 기억의 의견이라는 건데, 기억은 이제 로렌즈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5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자, 지금 이거는 아예 나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죠? 그죠? 지금 지각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된다라는 거 보는 게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나의 산문단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부분입니다. 자, 이는 나의 필자의 의견과 부합하는 건데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선지로 돌아와서 1번.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물질 세계와 관련된 것은 객관주의 철학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금 니은은 나의 필자의 의견과 부합하는 건데 지금 1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틀렸죠? 2번.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 자, 즉 지각과 감각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각할 때 바로 동시에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고 그리고 그게 감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2번이 니은의 이유로 적절하겠네요. 3번.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감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고 감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얘기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 때문에 네, 답은 아닙니다. 4번.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 지금 나의 필자는 주체를 먼저 전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4번 선지를 잘 읽어보면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판단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체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기 되므로 네, 나의 입장, 필자의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겠죠. 5번.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아니죠.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네, 엉뚱한 소리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 즉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 적용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A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지각을 하고 있네요.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를 사용해서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B는 BCI를 이용해서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 나는 어떠한 입장을 보였을지 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기능주의가 뭐였죠? 의식은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기능주의 입장인데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이때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군.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은 입력에 해당이 되겠고 그에 대한 동일한 대답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입력과 출력이 같다면은 A와 B가 같다면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기능주의 입장이므로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로렌즈죠.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군. 자, BCI는 지금 파생적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BCI를 이제 가지고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파생적 상태가 조절이 돼서 심적 상태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난 게 맞겠습니다. B의 인지 과정인 경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네, 맞는 설명이 될 거예요. 3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의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자, 우리가 파생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주체 해석에 의존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즉, 이 막대기가 파생적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아니겠군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이겠군이라고 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니겠군이라고 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군. 맞죠? 나에서는 몸에 의해서, 몸의 체험을 통해서 지각을 한다. 근데 지금 A는 막대기를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했으므로 즉 막대기도 내 몸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겠군. 자, 이것은 지금 그 나에 있는 객관주의적 철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어휘 문제인데요. A, B, C, D, E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보고 그리고 1, 2, 3, 4, 5의 선지와 맞춰보겠습니다. A는 가의 1문단에 나온 단어인데요. 심리 철학에서 동일로는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에 동일하다고 본다에서의 본다입니다. 이때 본다는 그렇게 여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일론에서는 의식이 뇌다, 그게 동일하다고 여긴다, 그렇게 본다라는 건데 지금 1번에 보시면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 여기서의 보다는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 라는 뜻이므로 A의 보다와 전혀 다른 뜻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B는 가의 3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에서의 일어나다 라는 건데요. 자, 이때 일어나다는 몸 바깥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2번을 보시면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여기서의 일어나다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 즉 여기서는 살림살이가 되겠죠? 그게 성해어지다, 즉 멀쩡하게 정상화되다 라는 뜻이므로 B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는 가의 4문단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따르다는 앞에 나온 그에 따르다 그것에 이제 이유를 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뜻인데 3번을 보세요.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 여기서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이유가 더불어서 일어나다. 지금 문맥상 개발로 인해서 자연 훼손 문제가 더불어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C에 따르다와는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D는 알아보다 라는 건데요. 자, 가의 4문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알아보다 라는 것은 살펴보다 이런 뜻인데요. 4번을 보시면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 라고 했을 때 그 알아보다 라는 것은 조사하거나 살펴보다 라고 쓰였기 때문에 뒤의 의미와 비슷하네요.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2도 보겠습니다. 이는 만지다인데요.
나의 산문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이때 만지다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터치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터치, 어떤 접촉하다 이런 의미인데 5번을 보시면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 에서의 만지다는 다루다, 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사용할 줄 안다, 다룰 줄 안다 이런 의미로 쓰였으므로 이에 만지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선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